네, 전해드린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이후 전 세계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청렴한 삶을 구현했던 교황의 발자취는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이 장례 절차 이후 차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희준 해설위원과 함께 교황의 선종 속보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모 물결이 전 세계가 한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시각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 35분이었으니까 지금 만 하루하고 2시간여가 지났습니다. 네. 전 세계 각국 지도자와 또 각계에서 추모의 물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황은 생전 청빈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낮은 곳에서 임했고요. 또 세계 평화와 화합을 설파했죠. 그런 만큼 14억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마음속에서 깊이 애도하고 있는 건데요. 그 미국과 영국, 프랑스, EU 등 주요국 정상들은 물론이고 유엔 사무총장,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고인을 추모했고요. 또 중동에서 반목 중인 이스라엘과 이란도 한 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동성당에서도 빈소가 마련돼 조금 전부터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후 3시부터 지금 조문을 받고 있기 시작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 이처럼 세계인의 많은 사랑과 추앙을 받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 아르헨티나 출신이고요. 다들 알다시피. 그리고 1969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빈민 사목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2013년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후임으로 266대 교황에 오른 건데요. 네. 그동안 유럽, 특히 이탈리아 출신 교황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남미 출신 첫 교황입니다. 이 교황의 이름은 자신이 정하는데요. 이 프란치스코란 이름은 그 이른바 빈자의 성인으로 불리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만큼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12년의 재위 기간 동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충실해왔다고 하겠습니다. 즉위 이후 첫 아침 미사에 바티칸 청소부를 초대했고요. 네. 그리고 바티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미사를 처음으로 여는 곳은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섬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목에 거는 십자가도 일반 교황들이 그동안 해오신 그 금 십자가 목걸이가 아닌 고인이 평소에 쓰던 철제 십자가 목걸이를 그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신발도 붉은색 교황의 그 구두 대신에 자신이 신던 검정색 구두를 그대로 신었습니다. 또한 화려한 교황 관절을 마다하고 일반 사제들이 묵는 공동 숙소인 그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지낸 일화로도 유명하죠. 금 십자가가 아닌 철제 십자가를 걸었던 빈자의 성인. 그런데 교황의 사인이 평소 앓던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황의 직접적인 사인은 그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신부전이라는 것이 교황청의 설명입니다. 교황은 지난 2월 14일 폐렴으로 입원한 뒤 이제 38일간 병원에서 지냈죠. 그리고 지난날 말 퇴원을 했는데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리고 다시 회복 불가한 그런 신부전증으로 선종했다는 게 교황청의 발표입니다. 교황은 사실 호흡기 질환을 조금 평생 달고 살았다고 해야겠어요. 그 21살 때 늑막염으로 오른쪽 폐를 일부 절단했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 호흡기 질환을 앓았는데 그 38일간 폐렴으로 치료받은 뒤 지난달 말 그 퇴원한 뒤에 그 안정을 취하라는 의료진의 공고를 뿌리치고 신도들과 만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다 결국 하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교도소를 방문해서 재소자들을 감싸 안았고 또 선정 전날에는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부활절 미사에 깜짝 등장해서 신도들의 환호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가자 전쟁 휴전 등을 마지막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언젠가 하늘의 부름을 이제 받을 것을 예견을 하고 유언을 남겼는데 그중에 바티칸 대성당 대신에 작은 성당에 묻어달라고 한 점이 좀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로마의 한 성당에 그리고 장식 없는 무덤에 당신을 묻어달라는 것이 유언이었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이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에 무덤을 마련하되 특별한 장식도 없이 그리고 자신의 교황명인 프란치스코만 딱 새겨서 비문을 만들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성당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자주 방문하면서 애정을 드러냈던 곳입니다. 전임 교황 대부분은 사후에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안장이 됐는데요. 이렇게 바티칸이 아닌 곳에 안장되는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약 10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박한 장례식과 또 교황청이 아닌 곳에 안장되기 위해서 생전에 그 규정도 바꿨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 2014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방한했을 때 어떤 남다른 행보도 기억에 남죠. 네, 교황은 즉위하신 이듬해인 2014년 8월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네. 서울과 대전을 방문했는데요. 브라질과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 번째 방문국이었고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네. 한국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은 한국에서 가장 작은 차를 타고 싶다면서 의전용 방탄차 대신에 소형차인 기아차의 소울을 타고 달리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방한은 순교자 124일을 천주교 복좌로 선포하는 시복미사 집전과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중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서 직접 위로를 하고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또 장애인 등을 조금 전에 보셨죠. 그다음에 장애인 등을 직접 만나 고통을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태원 참사와 또 제주 항공기 여객기 사고 등 한국 사회의 그 슬픔에 대해서 항상 귀를 열고 계셨고 또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한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기회가 되면 북한을 방문할 의지도 나타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2027년 서울에서는 가톨릭계의 큰 축제로 약 40~50만 명의 청년들이 모이는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때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 또한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다시 만나뵙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 안타까움이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한국과의 인연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과거에 있었다고요? 네, 30년 전인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사목 활동을 하던 때였는데 한 시립병원에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던 수녀회가 철수를 하면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때 현지 수도의 대표들에게 좀 환자를 돌볼 그 수녀들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20여 통이나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때 한국토종수녀회에서 수녀를 파견을 했는데 이때 한국 수녀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모습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들은 뭐 스페인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교황이 바로 수도회에 이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고요. 2018년 출간된 책에서 당시 한국 수녀들이 이 눈으로 또 미소로 환자들과 소통을 했다면서 아주 다시 한번 그런 사의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톨릭계는 참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소수자를 품었던 개혁적 행보가 또 주목을 받았어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주민의 자손이었고요. 해방 신학을 수학하면서 어떤 현실 문제에도 계속 눈을 떠왔고 몸으로 직접 실천해 보였습니다. 최초의 아메리카 대륙 출신이고 또 사제가 아닌 그 수도회인 예수회 출신의 첫 교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이후 여러 개혁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 성소수자를 포용했고 지난해에는 동성 커플에 대한 가톨릭 사제의 축복도 공식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 이민자와 난민에도 포용적이었고 기후변화 문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왔죠. 또 역대 교황 중 가장 진보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개혁적 성향 때문에 가톨릭계에서는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교리를 고수하는 데 철저했던 아주 보수적인 그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왔는데 이런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얘기를 다룬 두 교황이란 영화가 2019년도에 개봉해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던 프란치스코 교황, 재위 기간 내내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관심과 포용도 설파했습니다. 반이민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집권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개적인 설전도 주고받았는데요. 신우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죠. 2013년 7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첫 방문지로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을 택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북아프리카 난민들의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잇따르던 곳에서 형제애를 강조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도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Pensa soltanto in fare muri sia dove sia e non fare ponti non è cristiano. 교황의 정치적 발언에 불만이 있던 트럼프도 거칠게 대꾸했습니다. If and when the Vatican is attacked by ISIS
I can promise you that the Pope would have only wished and prayed that Donald Trump would have been president. Because it's true. 2017년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만났을 때 트럼프는 웃었지만 교황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의 두 번째 대선 도전 때도 교황은 일관되게 이민자 추방 공약을 반대했습니다. 경쟁 후보였던 해리스의 낙태권 수호 공약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Ambedue sono contro la vita, sia quello che butta via i migranti, sia quello che uccide i bambini. Ambedue sono contro la vita.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덜 악한 쪽을 향해 반드시 투표하라면서 누가 덜 나쁜지는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하자 증오와 차별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끌어달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는데 트럼프와 교황의 만남은 2017년 첫 만남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국가의 수장과 이제 설전을 주고받을 만큼 굉장히 진보적인 모습들, 살아생전의 행보들 보고 오셨는데 이제 세계 각국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앞서 그 조수현 특파원의 현지에서 전한 소식을 들으셨는데요. 네. 현지 시간 20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 내일 새벽쯤에 처음 교황 선종 후 처음으로 추기경단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이 회의에서 장례와 관련된 절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밤에 교황 입관식이 치러졌고 교황의 시신은 내일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예. 이후 신도들이 경의를 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보통 그 교회 관례에 따르면 이 장례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치러지고 선종일로부터 4일에서 6일 내로 안장될 예정입니다. 예. 이에 따라 다음 주에 장례식이 거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황청 전체가 9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차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열릴 전망입니다. 네, 이제 차기 교황이 어떻게 뽑힐지 그 콘클라베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이 콘클라베는 교황 선종 후 통상 15일에서 20일 이내에 치러지는데요. 교황청 내 그 시스티나 대성당에서 열립니다. 교황 선종 당시 80세 미만인 추기경들이 투표권을 가지는데 네. 현재 한 138명 정도의 추기경이 모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콘클라베란 다들 뭐 아시다시피 문을 잠근다란 뜻인데 예. 모든 문이 봉쇄된 가운데 철저한 보안 속에서 비밀 서면 투표가 이뤄지게 됩니다. 예. 특정 후보를 정하지는 않고요. 그 추기경들이 각자가 적임자라고 보는 추기경의 이름을 한 명씩 적어내고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투표를 진행합니다. 총 투표자 수의 3분의 2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이 절차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 만약에 30차례 투표에도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다 할 때는 과반수 득표자를 교황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 투표 과정에서 교황 선출에 실패하면은 이 젖은 밀집을 태워서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요. 교황이 선출되면 마른 밀집과 투표용지를 같이 태워서 흰 연기를 내보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뽑힌 추기경이 교황직을 수락하면 네. 새 교황으로 선출되는 것이고요. 교황명은 뭐 아시다시피 직접 정하게 됩니다. 이후 예복으로 갈아입고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나와서 신도들과 만나게 됩니다. 예, 130명대 추기경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기 교황 후보로 우선 거론되는 분은 그 피에트로 파를린 교황청 국무원장입니다. 교황청의 서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톨릭 내 개혁파와 보수파를 두루 지지를 받는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다만 최근 다양한 지역 출신을 소환한다는 점에서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보수파 가운데서는 헝가리 출신의 에르데 추기경이 또 유력한 후보입니다. 2003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서 추기경에 서임이 됐고 이혼이나 재혼한 신자들이 성찬을 받는 데 반대를 해올 정도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가톨릭의 교세가 유럽보다 남미, 아프리카 쪽으로 좀 강하다는 점에서는 이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출신의 교황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의 배순구 추기경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관심이 되는 대목, 최초의 아시아 출신의 예. 교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인데요. 네. 가톨릭 신자가 8천만 명에 달하는 이 필리핀의 타귤레 추기경도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개혁 성향이고 2013년 콩클라베 때도 교황 후보의 이름이 오른 바 있습니다. 네. 또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도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현재 교황청 성직부 장관으로서 인맥을 쌓아왔습니다. 영국 일간지들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좀 소수파라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는 그런 전망도 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한국 우리는- 사람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결정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예. 26일에 거행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이 26일에 거행이 되고 이후부터 9일 동안 이제 애도 기간을 갖게 되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해설위원과 함께 교황 선종 속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